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조금 전에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위리겐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2023 아시안컵 대회 기간 중에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폭행했다라고 발언하면서 촉발된 아시안컵 당시 탁구 게이트의 내막을 설명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방송을 진행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제보가 들어왔고 확인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팩트체크 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그리고 축구대표팀의 불화설에 대한 억측과 논란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은 미국 방송 CBS의 유튜브 채널 골라소 아메리카 채널에 출연해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지난 2024년 2월에 있었던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 하루 전의 충돌 사태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고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만큼 최근 유럽 축구 클라이막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팀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시금 이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야기한 내용이 골라소 아메리카의 소셜미디어 X 채널에 편집되어서 올라와 있고 또 그 내용 일부가 이렇게 영어 코멘트로 요약되어 있는데 Two players went at each other. 두 선수가 had a real fist fight. 진짜 주먹 다짐을 했다. 강인 made a bad joke. 이강인이 나쁜 농담, 부적절한 농담을 했고 and Son beat him up.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을 두들겨 팼다, 때렸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과 손흥민의 라커룸 클래시, 라커룸에서의 충돌과 싸움이 그가 이끌었던 한국 대표팀에 파멸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일단 이 라커룸 클래시가 아니죠. 경기 전날 호텔의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이거를 단지 선수단 내부에서 있었던 충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라면은 맞는 얘기겠지만 이 문장 자체가 라커룸에서 둘이 싸웠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점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때 나온 전체 코멘트를 좀 소개해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을 바로 앞둔 시점에 두 선수가 서로 충돌했고 실제로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그 두 선수는 이강인과 손흥민이었습니다. 라고 클린스만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인 made a bad joke. 이강인이 부적절한 농담을 했고 He realized it was a bit too late and Son started to beat him up. 이강인 스스로가 그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고 손흥민이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리얼 피스트 파이트라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둘의 주먹 다짐이 있었고 손흥민이 폭행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또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에서 이강인이 손흥민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탈구시켰다라고 발언을 한 것도 또 큰 문제가 됐었고 논란이 됐었던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팩트체크를 해드렸고 또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말리는 과정에 탈구가 된 것 같다, 꺾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이게 라커룸 클래시가 아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클린스만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15초 만에 팀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선수들끼리 경론을 벌이고 충돌도 하는 유럽에서도 없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졌습니다. 그 경기는 사실 우리가 쉽게 이겼어야 할 경기인데 그 순간에 팀은 더 이상 팀이 아니었다. 팀워크도 정신력도 완전히 사라졌다라며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한 것은 클린스만 감독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싸웠기 때문에 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선수들에게 그 책임을 돌린 발언을 하면서 본인의 명예만 지키고자 또 한국 축구의 아픈 부분을 다시 꺼낸 것. 게다가 1년 반이나 지났잖아요. 사실 그때 경질됐고 그 뒤에는 물론 그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식이 밝혀진 것도 본인이 추후에 유로 2024 대회에 해설위원으로서 계약을 맺은 영국 대중지 더선, 이 더선이 그 일 직후에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깜짝 놀랄만한 대표팀 한국 축구 내부 소식을 전한 것도 놀라웠는데 이거 어디서 취재했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니까 토트넘으로 갔을 때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그걸 치료하다가 그 의료진에서 얘기가 새어나간 건가? 왜 다쳤는지 얘기를 하다가 새어나간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누가 제보를 했나? 왜 영국 더선일까?
굳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면 국내 언론도 됐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거 클린스만이 그쪽에다가 흘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클린스만은 독일 언론도 그렇고 미국 방송사도 그렇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들었고, 봉합된 이후에도 다시 언급되게 만들었고, 지금 또 한 번 이걸 언급하면서 간신히 다시 뭉치고 또 내년에 있을 월드컵을 준비하는 우리 대표팀을 흔들어 놓는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뭐 선수들도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걸 원치 않고 우리 대표팀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또 없었고, 그 시점에도 저희가 이미 정말 믿을 만한 소스를 통해서 체크해드리고 다양한 또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서 가장 진실에 근접하다라고 생각한 얘기들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언급이 없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을 두들겨 팼다라는 발언을, 일단 당시 이강인 선수가 올렸던 사과문의 내용을 보시면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의 짧은 생각, 경솔한 행동으로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끼쳐드렸다. 그리고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충돌 상황에서 두들겨 맞은 손흥민 선수에게 폭행을 당한 이강인 선수였다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강인 선수의 평소 성격, 또 직설적이고 솔직한, 또 이때의 일조차도 그 순간 본인의 솔직했던 그런 행동으로 벌어졌던 논란이었는데, 그런 문제였는데, 사과문에서 뭐 아무리 그 당시에 뭐 비판 여론이 컸고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 분명히 이강인 선수도 사과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손흥민 선수의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을까라고 또 생각하기는 어려운 사과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강인 선수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서원의 김가람 변호사가 올렸던 이 공식 입장에 중요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즉 당시에 알려진 내용은 손흥민 선수가 그 탁구 상황에 대해서 꾸중을 하자 이강인 선수가 발끈하며 오히려 주먹을 날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걸 손흥민 선수가 피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강인 선수가 그 탁구를 쳤던 것이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어린 연령대 나이 선수들 본인들이 중요한 뭐 팀 미팅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거를 뭐 못 알아차리고 탁구를 치는데 열중했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고참급 선수들도 있었고, 탁구는 또 그 전부터 대표팀에서 뭐 이 아시안컵 이전부터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다. 요거를 명확하게 짚었던 거예요. 그때 나왔던 기사를 이렇게 정정했던 것은 그 내용상에는 탁구도 어린 선수들만 친다거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폭행했고 또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저 정도의 내용이었다라면 뭐 손흥민 선수가 또 이강인 선수를 품어주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이강인 선수를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 두들겨 팼다라면은 본인이 그때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팀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라고 말을 못할 겁니다. 뭐 아무리 뭐 위계 질서가 있고 또 아무리 그 당시에 흥분된 상황이었고를 돌아보더라도 때렸다, 폭행을 또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폭행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형사처벌도 가능할 정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때 있었던 상황이 물론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실갱이가 벌어지고 뜯어 말릴 정도로 정말 주먹 다짐까지 갈 수도 있을 정도의 흥분된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이강인 선수를 때렸다, 폭행을 했다, 요 상황이 정말 벌어졌다면 서로가 이강인 선수가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도 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의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대표팀이 호텔에 마련된 식당에 식사를 할 때는 총 4개의 식탁이 있었고, 그 식탁 4개가 순서대로 선수들이 오는 대로 채워지면 같이 먹고 다 먹으면은 개인 시간을 갖고, 그렇게 4개의 식탁이 또 순서대로 쭈루룩 있는데, 그렇게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다 먹은 선수들이 탁구를 하든지 뭐 개인 시간을 갖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탁구도 칠 수 있고 뭐 다른 레크레이션, 보드게임이나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카드게임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게 가까웠어요. 그날은 그런데 요르단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4강전 전날 저녁 식사 자리였고, 그 저녁 식사 이전에 있었던 훈련에서 내용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기간 중에도 손흥민 선수는 어찌 보면 뭐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안아골절로 인해서 몸 상태 회복에 주력하느라고 정말 뭐 밥 먹고 훈련하고 휴식하고 이런 상황밖에 안 됐었고, 이번 아시안컵 때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체력 상태, 토트넘에서 또 전방 압박도 많이 하고 많이 뛰고 좀 힘든 일정들을 보내면서 참가했던 아시안컵 속에서 몸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음날 4강전인데 탁구 치다가 뭐 부상을 당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신경이 쓰이는데 또 훈련도 제대로 안 되었고 전술적으로도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이 되고, 여러모로 이 경기에 대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탁구를 치는 모습이 분명히 언짢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탁구는 원래 치던 것이고 개인 시간이니까 뭐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 또 세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거 가지고 못하게 하는 건 뭐 꼰대짓이 아니냐라고 또 요즘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극도로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솔직히 불편하게 다가왔을 수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뭐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중요한 것은 식사를 이제 서로 엇갈려서 하는 상황이긴 했어도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탁구를 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을 좀 제지한 거죠. 탁구 치는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탁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언짢은 얘기를 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게 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클린스만 감독은 배드 조크라고 했는데 그게 뭐 당시에 그 한국어로 이강인 선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대부분 이 상황을 통역사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사실 또 클린스만 감독은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아주 근거리에 있던 게 아니고 또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지켜봤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렸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 상황을 파악했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인물은 당연히 아니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좀 오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뭐 손가락을 이강인 선수가 직접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직접 때린 것도 아닌 것이죠. 명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는 탁구에 대해서 뭐라고 선수들에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를 한 것이 또 기분이 나빠서 주장으로서 또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언짢았기 때문에 뭐 목덜미를 잡았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잡은 거죠. 때렸다 이건 아니고 잡았는데 그거를 이강인 선수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또 감정이 격해졌고, 뿌리침 이후에 충돌이 다시 정말 몸싸움으로 주먹 다짐으로 번질까봐 선수들도 그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도 뜯어 말리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서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은 골절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것이 정말 둘이 때리고 막 치고 맞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클린스만이 자꾸 이 얘기를 주먹 다짐, 폭행, 때렸다 이런 말을 또 해외 언론에 전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앞에 이 김가람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그 당시에 탁구를 쳤던 인원은 어린 선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 어린 선수들이 생각 없이 경기 하루 전날인데 탁구를 쳤다라는 게 아니라 고참 선수들도 있었고 뭐 협회 직원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대회 기간 내내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가 생활도 하고 탁구를 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 전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또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는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뭐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의 규율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좀 확인이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축구만 잘하면 그 어떤 것들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쓴다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축구를 못하면, 또 축구를 못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또 이제 나무라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손흥민 선수가 최고참급이 되고 주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어린 선수들에게만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선배 선수들도 함께 했었고 또 그 선수들 외에 어린 선수들만 또 따로 꾸중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본인이 그 순간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나 또 그 순간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솔직히 반성도 하고 있고, 그 순간에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그러지 않겠다라고 또 사과도 하고 선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결국 그 순간 모두가 예민했던 상황에서 커리어의 마지막 순간 또 아시안컵 우승이 간절했고 손흥민 선수가 했던 말에 대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본인도 스스로 후회하는 면이 있고, 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그 순간에 그것들을 또 팀의 주장으로서 어찌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자유방임적으로 대표팀을 풀어놓고 있는 상황들, 협회 직원까지도 아시안컵 기간 내내
조금은 느슨해 보였던 대표팀의 이런 소집 분위기를 놔뒀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또 협회에 얘기도 했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고참 선수들 일부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율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고참 그룹과 어린 선수 그룹,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같이 뭐 다른 선배 선수도 그 탁구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 선배 선수를 아무리 또 본인이 주장이어도 또 한국 문화 특성상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의 동년배인 선수에게 막 이렇게 좀 뭐라고 나무라기가 어려우니까 어린 선수들만 남겨서 또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로의 감정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극도로 예민했던 준결승 하루 전에 뭐 축구팀 내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일의 가장 큰 책임은 팀의 규율이 갖춰지지 못했던 클린스만 감독과 그 외에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문제, 또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하지 못했던 문제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 시절부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어져 왔던 것이 뭐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런 누적된 아쉬움들이 있었다라고도 하고요. 뭐 벤투 감독의 전술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만족감이 높았지만 결국 고참 선수들 또 손흥민 선수 외에 어린 선수들과의 이런 생각의 차이, 감정적 차이를 조율하지 못했던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한국인 감독 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던 과정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체크해본 바로는 결국 이런 문제가 그날의 일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의 일이 이미 지나갔고 선수들끼리는 풀고 넘어갔고, 다시 선수들은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뭉치고 또 힘을 합치려는 순간에 또 한 번 그때의 아픔을 들춰내고 그때의 안 좋았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런 발언 이제는 하지 말아달라. 뭐 한국 축구를 그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생활을 했던 선수들이고 본인의 토트넘 후배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에게도 본인이 좋게 평가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강인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계속 외국의 언론에서 방송에서 떠들어 달면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와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어른이면 더 이상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맡아 하면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생각 차이, 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나이대도 세 단계로도 나뉘어진 상태에서 서로 다른 생각 차이와 또 내부 경쟁도 있는 과정 속에서의 오해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기력, 또 몸 상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과정에서 팀적인 또 분위기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 참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표팀이, 협회가, 또 감독이 맡아야 할 책임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너무 크게 지워졌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는 또 이강인 선수 나름 또 젊은 선수들을 또 대표하는 입장에서 뭐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는 또 굉장히 잘해줬고 또 축구를 잘하니까 가까이 지내왔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이강인 선수는 또 어린 선수들을 대표해서 조금 하고 싶었던 말을 뭐 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서로 그 순간에는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 순간이 뭐 어떤 외부의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알려졌을 때 잘못된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대표팀의 문제가 더 크다. 또 대표팀 선수들 간의 사이에 그런 불화가 더 크게 와전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은 분명히 정리됐고 오히려 그때 그 일로 인해 더 선수들끼리 조심하고 이젠 조금 더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다시금 이런 상황이 크게 화두가 오르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리그 우승,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서의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전 경쟁에 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도 쉽지 않고 또 힘든 상황에 이런 얘기가 다시 크게 화제가 되고 본인에게 또 거쳐 들어오는 상황들은 분명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서로 이제는 그날의 갈등을 봉합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것도,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폭행한 것도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과는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다만 그 순간 뭐 이강인 선수가 그 얘기에 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은 어찌 보면은 끝날 수 있었던 일이, 누적되어 왔던 또 본인 그 어린 선수들 사이의 감정을 좀 대변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본인이 단지 손흥민 선수에게 불만이 있어서 대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어린 선수들이 조금은
고참 선수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왔던 마음들을 오히려 그 순간에 좀 대변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 사안을 두고 모두가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어야 되는지, 누가 잘하는지 잘못한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굉장한 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또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거 꼰대 아니냐 또 굉장히 악감정을 갖게 됐고, 아무리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린 선수에게 그렇게 하면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두 분들이 다 대립을 하면서 또 한국 대표팀이 하나의 힘으로 뭉치지 못하고 두 선수 간의 관계에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굳이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건, 클린스만이 또 꺼낸 이 말로 잘못된 얘기가 확산되고 추측과 억측이 확산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 소집 기간 중간 손흥민 선수와 불화가 깊었던 게 아니고,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아시안컵에서도 요르단과의 경기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막역했고, 이 대회 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에 이강인 선수가 먼저 프랑스 리그 휴식기가 되자 찾아가서 경기장도 가서 만나보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이 규율을 잡는 부분, 어린 선수들에 대한 또 선배 선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축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경기력에 대해서만 좀 지적을 했지, 그런 나이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고참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은 빼고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만 탁구를 친 거에 대해 뭐라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도 어린 시절, 본인도 어린 시절에 그랬던 감정에 대해 본인의 입장문에서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이 부분을 품어줘야 한다, 보살펴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팀의 앞으로를 응원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무엇보다 잘못되어 알려지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한준TV는 이런 민감한 이슈와 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는 부분들 열심히 취재하고 또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과감 없이 내밀한 얘기를 전하는 방송들은 라이브 방송이나 한준TV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과 멤버십 전용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